이번에는 문학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한국 고전문학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뉘어질 텐데, 자, 문학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이란 뭐냐? 이 문학은 사전적 개념으로 보면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을 표현 매체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 요게 이제 문학이거든요. 이 문학은 굉장히 협의의 개념이죠. 어, 이제 고전, 이제 고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문학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지금의 뭐 철학이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역사든지 사회학이든지 언어학이든지 이 부분들을 좀 총망라해가지고 망라한 학문의 개념으로서 이 문학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 소설, 희곡, 평론, 수필, 뭐 일기 등 등과 같은 이런 문학 작품, 개별적 문학 작품에 대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대로 가게 되면 학문적 개념으로, 학문으로서 문학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은, 학문이라고 하는 부분, 즉, 언어학, 철학,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 사회학, 뭐 이런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순수문학으로서의 시, 소설 이런 게 있겠죠. 고대에는 이제 운문, 산문 이렇게 나뉘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개념으로서의 문학이 바로 학문 다 포함한 개념으로서의 학문이 바로 이제 예전에 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 시간의 맨 말미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다시 녹화를 중단하고 다시 이어서 합니다. 자, 문학의 개념. 모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순수 문학으로서의 이 현대,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수 문학으로서의 어떤 문학이 아니라 이제 고대, 중세를 통틀어 생각하고 있던 학문적 개념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문학을 지칭하는 용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활동 전반을 뜻했다. 어떤 글을 써서 하는 문화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매개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써서, 어, 활동하는 모든 문화 전반의 것을 문학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 자, 논어에 한번 볼까요? 이 논어에 보면 도지, 현자, 위지문하고 문이니 개, 대개의 개, 예악, 제도지, 위라 이랬습니다. 자, 이 논어에 이제 나오는 말인데 공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지, 현자, 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난 것. 도가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문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도라고 하는 부분과 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죠. 자, 여기 이제 도와 문을 하나로 여기는 거죠. 자, 이 도와 문이 지금 같은 개념으로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도라고 하는 부분하고, 자, 이 문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개념. 그래서 이제 도가 드러나가지고 문이 되었다 하니까 문이 이 지니고 있는 것은 뭐다? 바로 도라는 거죠.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제도, 지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도, 지기. 제, 제는 씻다. 시를 제자. 술에 싣잖아요. 씻다. 무엇을 씻냐면 도라고 하는 것을 씻는 제도, 지기. 그릇으로서. 그릇. 제도. 도를 씻는 그릇이 뭐냐? 바로 문이라는. 자, 이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자유로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의 문학이 아니고, 예전에는 뭡니까? 제도, 도를 싣는. 자,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는, 공작께서는 예악, 예라고 하는 부분. 자, 예라고 하는 부분과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제도, 제도, 법률, 뭐 이런 것이죠. 이제, 이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악,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문이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라고 하는 부분과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과 법률, 규칙, 규범, 제도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문 속에 아우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학문으로서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가치나 견해나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야지만이 바로 이 문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문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문으로서의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속에는 자, 문이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 해서 요것과 서로 연관을 지어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요거 보면 문은 이제 문이죠.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결, 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 격이 되는 거. 자, 여기서 격이 뭡니까? 격, 격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문이라고 하는 문이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나로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무늬가 나이테를 보면 이제 나무가 어리면 이 나이테 뭐 한두 개 가지고 이 나무의 어떤 특징을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나무가 오래될수록 이 나무의 모습들이 더욱더 갖추어지고 제대로 된 모습을 지니게 되고 사람으로 놓고 봤을 때 어린아이 때의 모습보다는 어른이 되어서 장성이 되어서 이제 성장이 되었을 때, 누구 이러면은, 그 사람. 이렇게 하나의 어떤, 모습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결이고, 그게 바로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간의 어떤 과정 속에서, 긴 시간의 어떤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의 과정 속에서 인식하고 경험하고 만들어진 어떤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형성이 된 모습, 무늬, 그것을 우리는 바로 결이다 이렇게 하죠. 결. 그래서 이 결을 우리는 격이라고 해서 인격, 성격 해서 한 사람을 규정 짓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로서 이 격을 이야기하는 건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이라든가 하는 이런 오랜 어떤 영속성에 대한 부분과 인식과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바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경전적 전통의 개념으로서 바로 이 문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전적 전통이라고 하는 뭐 학술적 용어로서 경전적 전통, 경전적 전통. 경전이 뭡니까? 가장 바람직하고 틀림이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경전적 전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문이 이 하나의 예, 모범적 뭐 표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을 우리는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문학을 바로 학문으로서 학문으로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좀 더 나아간다면 이제 이런 어떤 개념들이 쭉 이어졌어요. 쭉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소리를 드러내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게 나를 어필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지게 되면 그것을 이제 글로 지어지게 되고 글로 지어져서 바른 것에 부합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선명, 선은 잘, 좋은 이런 뜻입니다. 선명입니다. 그래서 잘 울어주는 거죠. 잘 드러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문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는 소리 가운데 뜻을 가지고 있고, 그죠? 글로 적혀 있고, 또 그러한 글이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그것이 도리에 합당할 때 우리는 문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여기 보면 좀 도리에 합당해야 교훈주의적 사고방식. 뭐,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제도지기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만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면 말이 되고 말이 절주, 이 가락을 지니게 되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문이 되고 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저 고대로부터 쭉 중세로 내려오게 되면 점점 이제 문학이 요즘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문학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문학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훈주의적 방식입니다. 교훈. 즉,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긍정적인 요소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이 이후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박지원의 천하가 천하인 까닭에 두루 동달하고 만물이 각기 지닌 느낌을 다 나타내는 것이 언어다. 그죠? 언어란 분별이어서 분별을 하고자 하면 형용하지 않을 수 없고 형용하고자 하면 저것을 원용해서 이것을 증명해야 한다. 비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비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수사법으로서의 비유에 대한 부분들, 표현의
효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점점점 더 이제 수사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의 그 문학에 대한 개념들이 하나둘 형성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자, 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 고대 중세를 거쳐 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던 단순히 시, 소설, 수필, 희곡이라고 하는 어떤 창작물로서의 문학이 아니고 이 문학 속에 담고 있어야 될 가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문화에 대한 넓은 의미의 학문적 개념으로서의 어떤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문학에 접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문학이 아니고 표현을 하되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 입니다. 그 표현이 우리들 삶의 가치에 어울려야 하고 그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표현하는 문학 작품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문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었다. 고대는 중세에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고전 문학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어찌 보면 이제 그 뭐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동영상이 4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적은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도 있는데 자, 이거 다 잘 들어주시고 그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했습니다.